사람들은 보통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행정명령까지 서명한 뒤에도 시장은 단숨에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5,700억 달러까지 줄어들면서 전통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급락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죠. 흔히 말하는 정책 호재가 발표됐는데도 실제로는 시장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과연 이 하락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선 시장 주요 소식부터 짚어보면은 이 스트래티지 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최대 210억 달러, 한화 약 무려 30조 원을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연간 8%의 배당금을 제공하는 시리즈 A 영구 스트라이크 우선주 발행 방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을 꽤나 공격적인 투자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렇게나 큰 금액을 모아 비트코인에 쏟아붓는다고 그러면 시장에 큰 호재가 아닌가라고 기대할 법했죠. 하지만 정작 전체 시장 분위기는 급락세를 면치 못해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이 마스터 계좌 접근 제한을 철회한다라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커스토디아 같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은 그동안 연준과의 법적 분쟁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정책이 철회가 된다면 규제 불투명성이라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하락장이 먼저 강하게 형성되면서 기대만큼의 반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다수의 호재가 발표됐음에도 시장이 크게 떨어진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시사했고 이에 따른 글로벌 무역 전쟁과 이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존스나 S&P 500, 이 나스닥이 일제히 큰 폭으로 내려앉았죠. 이 여파가 전통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에도 동시에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투자 심리가 가라앉으며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지목된 원인은 미국 암호화폐 전략준비금 행정명령이 기대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곧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해서 대규모로 운영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내용은 좀 달랐죠. 법 집행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자산을 비축하는데 그 정도로 그쳤습니다.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4% 이상 떨어졌고 연이어 거액의 청산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고통 지수가 아니죠. 이 공포 탐욕 지수가 20선까지 밀린 상황을 보면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유로는 투자 자금이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 최근 이 4주간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서 47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 특히 비트코인에서만 7억 5천6백만 달러가 유출됐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죠. 이는 단순 조정을 넘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큰 손자금이 빠지면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가격 변동폭이 더욱 커지고 결과적으로 하락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네 번째로는 시장 변동과 경기 침체 우려가 함께 커졌다라는 점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테슬라 같은 대형 기술주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 역시 2022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단 며칠 만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수익률로 전환됐죠. 이 전통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암호화폐 시장도 심리적 영향을 받아 급락세에 동참하기 쉽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시장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조정이라 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시장이 동시에 요동쳤다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행히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추가 악재는 나오지는 않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늘까지 이제 하락하고 내일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도 그만큼 가파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급락한 상황에서도 주목해야 할 호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입 계획인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실제로 이 계획이 집행이 되면 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입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마스터 계좌 접근 제한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공식화할 경우에
암호화폐 전문 은행과의 시너지가 생겨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죠. 현재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긍정적인 뉴스가 더해져도 시장이 빠르게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알트코인 시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XRP처럼 오랫동안 이 삼각 패턴을 형성해온 이 코인들이 그 패턴을 돌파할 조짐이 보인다라면은 그 반등폭이 비트코인 그 이상으로 강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XRP가 27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낙관론을 내놓고 있는데 동시에 넘어야 할 법적 분쟁과 기술적 저항이 존재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캐시우드 같은 인물이 제시하는 이 디플레이션 붐 시나리오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순환적 경기 침체의 끝자락을 지나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혁신 기술 분야가 크게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죠. 암호화폐 시장은 그 특성상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경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이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쉽게 투자에 나서는 건 뛰어드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전통 금융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고 정책 변화나 보안 이슈에 따른 충격이 더욱 직접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오늘까지 급락이 이어지고 내일부터 반등이 시작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믿고 성급하게 매수에 나섰다가 잠시 길어진 조정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단기적 가격 움직임보다는 우리는 전체적인 시장 구조와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어떤 주요 포인트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스트래티지의 210억 달러 조달이 실제 비트코인 매집으로 이어져서 시장 유동성을 크게 끌어올릴지, 두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마스터 계좌 접근 제한 철회가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전문은행에게 기회를 제공할지, 세 번째로는 추가 악재나 보안 규제 변수가 또다시 등장해서 투자 심리를 흔들지는 않을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단기 시장 흐름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이 전통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강하게 연동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타면 암호화폐 시장도 흔들리고 기술주 부진이나 무역 분쟁 같은 거시경제 이슈가 터지면 바로 매도세가 몰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과거에는 암호화폐는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디커플링보다는 커플링 현상이 강화됐다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러한 동조화 흐름 속에서도 암호화폐는 특유의 빠른 반등을 보인 이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이 여타의 다른 이제 자산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크게 하락한 다음에 의외의 호재가 한 번만 터져도 순식간에 회복하는 경우가 잦았죠. 낙폭이 깊을수록 반등도 강해진다라는 말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패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반등 시점이 조금만 여기서 늦어져도 추가 매도세가 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중요한 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간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두려워서 완전히 발을 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이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사람도 있죠. 저는 후자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도 순식간에 회복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 자체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이 정책이나 거시 경제 이슈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잃지 않는 건 필수입니다. 이렇듯 악재와 호재가 뒤섞인 상황에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급락이 어디서 멈출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내일부터 반등이 충분하다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지만 이 시장의 예측은 항상 위험하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한두 달 후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한 결정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결정이었다 정도로 생각할 확률은 99%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하락장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하지만 곧 반등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가 함께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스트래티지의 대규모 투자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생각보다 빠르게 실현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이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락장에서 저점 매수를 노릴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